네, 반갑습니다. 튜토리얼로 배우는 스케치업 모델링 튜토리얼 7번 공간 박스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공간 박스 하나 만들어서 돌리고 복사하고 배열해서 지금 이 얘들을 다 만든 거죠. 얘들을 전부 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약간 어떤 형태의 어떤 변형이 있는 것들 조금 더 네 칸짜리, 뭐 두 칸짜리, 여기 세 칸짜리 이런 식의 변형 회전을 시켜서 복사하는 것. 자, 이런 어떤 배열 위주로 오늘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학습 목표는 가장자리가 라운딩된 공간 박스를 만들 수 있다. 자, 객체를 간격 띄우게 할 수 있다. 옵셋이죠. 객체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복사할 수 있다. 그래서 배열, 뭐 멀티 복사 이렇게 보겠고, 객체를 회전시켜서 복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무브 툴을 이용해서만 우리가 복사를 했는데 회전, 로테이트를 시키면서 복사할 수 있다. 뭐 똑같아요. 컨트롤 키만 누르면 됩니다. 자, 객체의 일부분을 스트레칭 할 수 있다. 자, 스트레칭. 우리가 이렇게 두께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크기만 변경하는 게 스트레칭이 되겠는데, 뭐 CAD에서 정말 중요한 기능이고요. 자, 이 기능을 스케치업에서도 동일하게 쓸 수가 있겠다. 뭐 방법은 차이가 있겠죠. 자, 직사각형은 렉탱글, 아크 나오고요. 아크. 자, offset, F. 그다음에 이동, move. 로테이트는 단축키가 Q입니다. Q. 로테이트에 Q가 하나도 없는데도 Q가 회전의 단축키입니다. 자, 요걸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자, 목차. 자, 공간 박스 만들기.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뭐 설명했던 내용들은 다 있고요. 자, 치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공간 박스의 치수는 일단 전체 치수는 290. 자, 290. 자, 이거는 이제 그 정사각형이 인면으로 봤을 때 290, 290이라는 거죠. 그리고 깊이가 240, 240. 그리고 이 두께는 지금 24가 되겠습니다. 24. 자, 라운드의 반경은 이제 외곽선으로 봤을 때 40. 자,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이 공간 박스를 그 파랑축 평면에다 그리지 말고 이렇게 인면을 바로 세워서 정사각형 상태 290, 290으로 그려보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아이고, 아직 이게 남아있네요. 자, 새로 만들기. 그리고 저자도 사라지겠습니다. 네. 자, 렉탱글. 자, 렉탱글 도구를 실행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리면은 파랑축에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참조할 수 있는 면이 없기 때문에 파랑축에다 그릴 수 있는데 이때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은 그린 축에 녹색 축 평면, 녹색 축이 가지는 평면에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은 레드 축이고 이거는 우리 튜토리얼 4번 2단 책장 만들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파랑축으로 바꿔서 290, 290.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여기 라운드를 먼저 시켜주겠다. 라운드를 먼저 시켜주겠다라고 하면은, 자, 아크를, 자, 우리 A입니다. 아크가 A인데, 아크를 여기 어디서 잡아야 되냐? 40만큼 떨어진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잡을 수가 없죠. 자, 이때 우리가 테임 메저 툴로, 자, 테임 메저 툴로 드래그해서 40, 엔터.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도 하느냐? 할 필요 없다. 아크. 같은 크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아크이기 때문에, 자, 아크를 실행한 다음에, 우리 아크는 뭐, 하나, 둘 찍고 이렇게 불룩하게 만들어서 완성을 합니다. 취소. 하나, 둘, 불룩하게, 이쪽이든 이렇게 불룩하게 해서 반원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4분의 1 원이 되겠죠. 4분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엔드가 될 거고, 또 여기가 엔드가 될 건데, 안 잡았어요. 왜냐면은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교차점을 잡고, 이렇게 오다 보면 뭔가 이렇게 하늘색이 나온다는 거는 뭔가 좋은 색인데, 자, 내려가다 보면은, 어, 어,
자, 이렇게 선홍색으로 나타날 때가 바로 이제 접하는 개념. 캐드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접선의 개념이에요. 접선. 그래서 가장자리에 접함이라고 나오죠. 또 한 가지 더. 아크도 곡면이잖아. 곡선이잖아. 그러면 사이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였느냐? 다시 스페이스바 누르고 아크 A를 하면은 자, 측면이 12로 나옵니다. 그럼 10이라는 값이 적을까 클까? 라고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일단 이게 공간 박스 자체가 작잖아요. 좀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6을 했을 때는 조금 너무 각이 져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이게 여러 개가 들어가면서 이제 좀 축소되긴 합니다만은 그럼 12가 되면은 이거는 사실 원으로 따지면은 48이에요. 90도를 내가 만들 거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크기의 홀을 만들 건데 그럼 사이드 값이 저 10이라는 사이드 값이 적절한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그려지는 어떤 객체의 이제 사이즈만큼 그죠? 전체로 봤을 때 전체 중에서 이게 어느 정도의 크기를 차지하는 객체다. 호다. 그럼 걔가 12로 해서 이거 적당하냐? 크냐? 작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6도 괜찮습니다. 8 정도도 괜찮고요. 뭐 12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2 그대로 할게요. 교차점을 찍고 자, 이렇게 들어가서 아까 선홍색이 생길 때가 접한다. 접한다. 지금 이 정도 크기로 봐도 괜찮은데 실제로는 한 이 정도로 볼 거거든요. 그럼 좀 과하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선홍색이 됐을 때 클릭만 하면요. 다시 또 드래그 해야 돼. 드래그를 이쪽으로 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더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넘어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접한다고 하면은 딱 선홍색일 때 다시 클릭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호가 그냥 그려지는 거고요. 실제로는 내가 얘들을 지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완성되겠죠. 자, 취소. 다시 아크. 자, 이 과정을 자,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자, 드래그해서 선홍색이 됐을 때 더블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은 뭐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뭐 트림 또는 이제 필렛, 그죠? 필렛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필렛이 돼. 더블 클릭을 하면 게다가 여기는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와서 더블 클릭. 네. 그러면은 반복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너무 편리하죠? 그래서 이 테이프 매저 툴로 우리가 이 가이드선을 하나만 그린 거예요. 지워주겠습니다. 지우지 말고 잠깐만. 자,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럼 얘를 옵셋해서 두께가 24라 얼마였죠? 24라고 했으니까 자, F 옵셋 24 엔터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스케치업이 조금 애매한 게 지금 이렇게 오면 여기가 이제 사실은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딱 경계가 되겠죠. 근데 옵셋을 하면은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가 직선이고 얘가 곡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선이 여기쯤부터 곡선이 시작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스케치업은. 지금 이게 내면이 동일하게 이게 돼 있어서 그렇지 안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살펴야 돼요. 아니면은 그려야 됩니다. 옵셋을 하지 말고. 그래서 스케치업 옵셋에 약간의 어떤 그런 뭐 물리적인 특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파악해야 돼요. 자,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도 지워야 되겠죠. 자, 테두리만 남겨서 푸시 풀로 240 푸시 풀로 240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공간 박스가 완성이 되었고요. 어떻게? 이제 그룹을 만들어야 되겠죠. 트리플 클릭을 해서 연결되어 있는 모든 객체를 선택하고 그룹 만들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여기 추가적으로 뭐 선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또 뭐 살펴볼 거니까요. 그럼 이걸 이제 복사해서 우리가 다중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고, 자, 교재에서는 뭐 다중복사 결과를 한번 볼까요? 교재를 통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었고요. 이렇게 이제 다중복사를 해볼 거예요. 그럼 하나씩 하나씩 복사할 수도 있겠죠. 그럼 한참이 걸리겠죠. 자, 그런데 간단한 숫자만 입력해서 뭐 5개, 50개, 500개, 5000개를 우리가 복사할 수 있다. 그래서 뭐 CAD에서는 어레이, 배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옆으로 한번 붙여볼까요? 무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여기 뭐 미드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겠죠? 여기를 잡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 아니면은 여기 엔드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뭐 아예 미드 포인트를 잡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레드 방향으로 빨강 축 방향으로 가는데 컨트롤을 누르면은 복사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클릭을 하고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럼 또 무브 클릭을 해서 또 붙이고 또 무브 클릭을 해서 또 붙이고 뭐 물론 여러 개 선택해서 한꺼번에 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자, 무브 자 미드 포인트를 잡아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한번 한 다음에 요걸 몇 번 반복할 거냐 몇 번 반복할 거냐 자 4x 해보겠습니다. 4x 엔터 그러면은 자 원본 빼고 하나 둘셋4개 4라는 값의 의미가 자 x를 먼저 해도 됩니다. x 5 엔터 그럼 하나 더 늘었죠. 하나 둘셋넷 다섯 3x 3개 하겠다. 계속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 복사의 배열 값을 지금 계속 수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추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 4x가 좋을 것 같은데 4x 그러면 이제 원본을 포함해서는 5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엔터 스페이스바 눌러서 종료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자 이번에는 얘들을 위로 쌓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선택해서 한꺼번에 복사할 수도 있고 얘들을 그룹으로 만들어서 복사를 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자유가 되겠습니다. 무브 자 블루 방향이죠. 자 컨트롤 누르고 자 여기 붙여서 클릭 자 여기에서 뭐 5개를 더 쌓겠다 뭐 10개를 더 쌓겠다 뭐 9x 이렇게 되겠죠. 오 너무 높네요. 7x 6x 5x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교재에서는 뭐 5x 6x네요. 6x 이렇게 지금 만들었고요. 뭐 7이든 뭐 5든 뭐 크게 상관은 없는 작업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럼 얘들을 이제 뭐 그룹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옆에 또 하나 할 거니까 얘를 살짝 빼놓고 그 그룹을 만들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뺐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얘들은 그룹 자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줘야지 한 번만 클릭해서 잡을 수 있지 아니면은 이걸 또 다시 선택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지금 물론 뭐 테임 매저 툴 같은 걸로 우리가 측정해 볼 수도 있고요. 거리를 알아보려면은 그럼 1450 1450이라는 이런 값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어떤 값을 모른다. 값을 모른다든지 뭐 값이 뭐 소수점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객체를 선택하고 뭐 move 자, 중간점에서 쭉 들어가서 컨트롤로 일단 들어갑니다. 그럼 대충 한 여기까지 자 클릭을 하세요. 그럼 이 안에 균등하게 여러 개의 객체를 배열해라, 복사해라 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X였잖아 앞에서 그죠? 이번에는 나누기입니다. 슬러시 뭐 3 그러면은 이제 하나 둘 세 개입니다. 3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뭐 오히려
이 빈 공간을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자, 5 슬러시. 5개 들어갔는데. 6개 볼까요? 6 슬러시. 7 슬러시. 야, 8 되나? 8 슬러시? 돼. 9 슬러시? 안 된 것 같죠? 겹쳤습니다. 9는 안 되네. 9는 안 돼. 그러면은 8 슬러시. 그래서 어차피 빈 공간하고 딱 붙일 수는 없겠죠. 이게 어쨌든 균등하게 분할하기 때문에 빈 공간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슬러시가 먼저 와도 됩니다. 슬러시 7 엔터. 슬러시 6 엔터. 자, 이런 식으로 뭐 6으로 할게요. 교재는 지금 5로 되어 있는데 뭐 6으로 해서 좀 많지만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스페이스바. 이제 이걸 다시 선택을 해서 무브. 이렇게 또 컨트롤로 블루 방향으로, 뭐 블루 방향 고정하고 싶으면은 윗 방향 화살표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뭐 값을 뭐 이거 여기다 놓으면 이제 nx가 되는 거고, 위로 올려서 한 이 정도 높이야. 아니면은 여기 이제 찍을 수 있겠죠. 아, 이거 똑같으면 또 안 되잖아. 그죠? 자, 이 정도로 애매하게 올렸으면 애매하게. 그럼 뭐 바닥에서 천정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주고, 자, 이 사이에 그럼 몇 개를 넣을 거냐? 자, 3 슬러시. 뭐 더 들어가겠죠? 5 슬러시. 자, 이 정도면은 뭐 아래 위로 뭐 좌우 간격이 조금 비슷해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게 5 슬러시, 5 슬러시죠? 4 슬러시, 4 슬러시, 뭐 6 슬러시, 7 슬러시. 아, 7은 안 되네요. 자, 5 슬러시 정도. 자, 이 정도 하면은 뭐 이런 어떤 배열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자, 스페이스바 됐습니다. 자, 한꺼번에 선택해서 그룹. 이런 가구가 어디 있어? 없죠. 벽에 붙이면 되죠. 벽에 부착되는 어떤 뭐 진열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동일한 간격으로 반복시키는 것은 우리가 x, 그죠? nx 값이고 xn, 뭐 nx 뭐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값을 준 다음에 균등하게 분할해서 배열하는 것은 슬러시. 그래서 간단하게 뭐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회전이에요. 회전. 자, 그럼 요 하나를 또 빼와야 되는데, 이런. 자, 뒤에 나옵니다. 지금 미리 설명할게요. 요 하나만 복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요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이 전체가 그룹이죠. 이걸 복사하면 그룹 전체가 복사되니까, 자, 그룹 안으로 편집 들어가서, 그럼 안에 있는, 공간 박스 그룹 하나만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복사를 합니다. 복사.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밖으로 나옵니다. 밖에 찍었으니까 지금 나왔죠? 지금 복사되어 있겠죠? 밖에 나와서 오른쪽 버튼, 여기 이제 붙여넣기. 만약에 제 위치에 붙여넣으면은 이 위치에 그대로 중복돼서 생깁니다. 자, 붙여넣기. 그러면 이렇게 가져와서, 일단 뭐 회전시킬 거니까 그냥 이렇게 좀 띄울게요. 이렇게. 이 정도 띄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룹이고, 얘는 그룹 안에 있는 거지만 복사해서 나와서 붙여넣기 때문에 독립된 그룹이 되는 거죠.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안에서, 그룹 안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게 아니고, 그룹 안에 있는 애를 컨트롤 C 복사해서 그룹 밖에서 컨트롤 V로 붙여넣은 거다. 자, 그래서 이런 작업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여기 회전의 어떤,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회전을 시키려면은 회전시키는 중심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걸 라인으로 하나 먼저 잡을게요. 자, 뒤쪽으로, 특히 미드 포인트에 맞춰서 이렇게 그린 방향으로 300. 여기 이제 이런 축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축을 가지고 회전시키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선이 필요한 게 아니죠. 뭐 이 점만 있으면 되는 건데, 이 축을 가지고 빙글빙글 회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만 있어도 된다. 자,
자, 우리가 회전축은 따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있으면 되겠다. 자, 그럼 일단 얘만 선택을 하고 공간 박스를 선택하고 이렇게 볼까요? 자, Q, 회전은 Q. 그러면은 이렇게 블루 각도기가 나오는데요. 블루 각도기의 의미는 결국 블루 축을 가지고 회전하겠다는 거예요. 화살표를 누르면은 이렇게 레드 각도기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레드 축으로 회전하겠다는 거고, 또 그린이 되면은 그린 축을 가지고 회전하겠다는 거죠. 자, 일단 블루로 하겠습니다. 블루로 해서, 자, 여기를 중심으로 잡고, 회전점으로 잡고, 회전축의 끝점으로 잡고, 자, 그냥 지금 점만 잡은 상태에서는 돌리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왜? 어떻게 시작할 거냐 말이에요. 여기서 시작하겠다. 뭐, 이 끝점을 꼭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는 여기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이 회전대는 얼마만큼 회전하냐가 중요하지, 어디서 어디까지 회전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지정할 때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회전하라. 이렇게 하지만은 요 각도, 움직인 각도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잡아볼게요. 잡으면은 잡고 이렇게 회전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회전이 되고. 그럼 예를 들어서, 복사를 하려면은 컨트롤 눌러야 되겠죠. 컨트롤 누르면 복사가 되고. 그럼 내가 이걸 한번 보자. 몇 도 정도를 돌리면은 될까? 일단 60도 한번 돌려볼까요? 60, 이게 90도니까 60도 정도 일단 돌려서, 이것도 그럼 마이너스 60도냐 60도는 따질 필요 없어요. 마우스가 간 게 플러스입니다. 마우스 가는 방향, 마우스를 움직인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 4x, 하나 모자라네요. 5x를 해야지 이렇게 360도 전체를 채우는 느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이게 300이 아니고 더 컸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전체가 6개가 아니고 뭐 12개나 24개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좁기 때문에 더 이게 많아지면은 붙어버리니까. 자, 얘를 그룹으로 만들어주고, 복사, 무브, 복사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됐죠? 자, 그냥 올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Q, 회전을 시켜준다. 자, 클릭을 하고, 자, 아까도 했지만 여기 꼭 잡을 필요가 없고, 이렇게 아무 데나 잡으면 됩니다. 잡고, 내가 얼마만큼 돌리느냐의 문제죠. 자, 이것도 몇 도죠, 그러면? 30도. 60도를 엇갈리게 하는 거니까, 30도. 자, 이렇게 하면은, 물론 이게 불안합니다. 이렇게 서 있지는 않겠죠. 서 있지는 않는데, 다른 고정장치가 없으면은, 자, 이런 어떤 느낌으로 만들었고, 이 두 개를 동시에 복사해서, 무브, 또 뭐 그룹을 만들 필요는 없죠. 반드시 블루 방향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블루축 고정. 자, 얼마 올라가야 될지 290 더하기 290 이렇게 계산하기 싫으면은 요 점을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동하는 축은 곧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를 이렇게 찍어주면은, 네, 이렇게 되고, 한 번 더 할까? 그러면은, 뭐, 3x. 너무 높나요? 2x.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디 서점 같은데, 신간 나온 거라든지, 이런 걸 전시하는, 뭐, 모든 방향에서 마치 이제 하나의 상징 타워처럼 이렇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박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을 다 이제 그룹 이거 지워야 되겠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선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이제 얘들을 쭉 선택해서 그룹 만들기. 지금 그룹 만든 거 맞나요? 뭔가 잘못 클릭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그룹을 갖다가 다 한꺼번에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준다. 또 이제 실수했는 게 요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하나 더 카피를 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체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그럼 얘들도 그룹이 또 있네요. 이 그룹 안에 들어가서 자, 공간 박스를 뭐 오른쪽 버튼 복사. 자, 그리고는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옵니다. 완전히 빠져나왔죠? 그럼 여기서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이렇게 공간 박스만 우리가 복사할 수가 있다. 조금 띄우게 이렇게 크게 회전할 거라서 자, 벽이 있다 생각하고요. 시계처럼 12개의 시간을 이제 알려주는 12개의 시간을 표현하는 어떤 공간 박스를 만들고 싶다. 자, 라인으로 자, 요 미드 포인트에서부터 이렇게 블루 방향으로 이번엔 600만큼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역시 회전축은 이 선이 회전축이 되는 게 아니고 요 600 떨어진 요 점을 지나는 여기서는 지금 녹색축이 되겠죠. 녹색축이 회전축이 되어서 돌아가줘야지 시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회전할 L을 선택하고 자, Q. 자, 블루 방향이 아닙니다. 녹색축이 돼야 되니까 왼쪽 화살표 이렇게 자, 지정을 하고 뭐 여기 찍어도 되는데 여기 찍어도 된다. 이렇게 돌려도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려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12개 돌려야 되겠다. 자, 일단 복사를 해야 되니까 컨트롤. 자, 그럼 몇 도 돌려야 됩니까? 뭐 계산은 쉽죠. 이거는 시계니까. 자, 12개면은 얼마입니까? 30도인가요? 30도? 30도, 30도 이렇게 되면은 되니까 30도 가고 30. 자, 이쪽으로 어떻게 마우스 이쪽에 있었죠? 이쪽으로 30도 갔고 그리고 11x가 되면은 이렇게 시계를 만들 수 있겠죠. 네. 뭐 이렇게 하면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취소. 자, 만약에 이게 12가 아니고 11이다. 우리는 뭔가 특이해서 12개의 시간이 아니고 11개의 시간이다. 내지는 뭐 13개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각도 자체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계산기로 나누게 하면 되지만 소수점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입력 자체가 안 되고 그럼 정확하게 등 간격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자, 얘도 우리가 그 직선으로 이렇게 배열할 때처럼 나누기가 됩니다. 나누기가. 자, 이때 약간 트릭인데요. 그럼 내가 이거를 Q 해서 자, 축 고정하고 클릭. 자,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회전시키는데 복사해서 회전하는데 자, 이렇게 돌아오겠죠. 어디에 둬야지 그 사이를 뭐 슬러시 11을 할 거냐 슬러시 뭐 10을 할 거냐 이 정할 수가 없잖아. 일단 이 마지막 거를 어디 지정을 해야 되잖아. 그럼 그 나머지 간격하고 요 두 개의 간격이 같아질 수 있나요? 안 되잖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꼼수를 부려야 돼. 자, 360도 회전해서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일치. 원본하고 복사되어 있는 끝이 일치가 되면은 360도라는 그 사이의 공간이 생기잖아. 그럼 그 360도를 내가 나눠서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때는 반드시 중요한 게 내가 그냥 마우스 드래그 해가지고 클릭을 해버리면은 0도가 됩니다. 360도라고 반드시 입력을 시켜줘야 돼요. 360 엔터. 자, 그러면은 뭔가 아무 작업이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0도와 360도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슬러시 뭐 또는 개수를 해서 11 슬러시 엔터. 그럼 11 하면 되나요? 11 하면 되나요? 안 되죠. 11 하면은 이게 겹쳐져 있는 걸 나중에 빼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밖에 안 돼요. 시계처럼 하겠다면 12 슬러시를 해야 돼요. 12 슬러시. 근데 뭐 엉뚱하게도 나는 뭐 10개야. 그러면은 뭐 10 슬러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꼭 시계가 아니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간격이라든지 모양만 따져서 하겠다라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일단 뭐 12 슬러시 할게요. 이게 시계니까. 자, 선택 도구로. 자, 그러면 이게 12개가 됐습니다. 자, 선을 지우고 여기에 한 개가 더 있다는 거죠. 무브 해볼게요. 자, 이렇게 겹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0도에 하나, 360도에 하나. 그래서 하나를 지워줘야 됩니다. 자, 얘를 그룹으로 만들어준다. 자, 이렇게 해서 다중복사, 뭐 배열. 그래서 직렬 배열과 원형 배열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방식입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하는 게 밖에 없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복사하는 방법은 이제 곱하기 X를 이용해서 동일 간격으로 반복시키는 것, 또는 전체에 어떤 거리를 주고 그 안에서 균등 분할해서 배열하는 것. 그것이 거리가 될 수도 있고 각도가 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닛의 크기를 변경하는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설명은 이렇게 교재에 지금 다 나와 있고요. 뭐 그림만 봐도 대충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특히 이 샵을 보면은 이게 무슨 명령으로 했구나. 이 명령을 따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 만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객체들을 몇 개씩 이렇게 삭제를 했어요. 그럼 나중에는 이 객체들을 늘려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재밌겠네요. 자, 이거는 첫 번째 뭐 책장을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자, 이 그룹이니까 이렇게 복사해서 그리고 캐릭터를 좀 옮기고, 자, 여러분 또 그룹 편집에 들어가서 작업하면 되는데, 뭐 그렇지 않고 나는 이걸 다 작업하고 다시 그룹화 시켜도 되니까 그룹을 개체를 분해해도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아까 했지만 얘를 이렇게 뭐 이쪽에서 삭제를 하나 하고, 뭐 교재 있는 대로 그대로 해본다면은 요거 이렇게 세 개를 삭제한 게 아니고 이제 세 개, 얘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아래 위로 2배 늘어나는 거, 얘는 이제 왼쪽으로 2배 늘어나는 거, 뭐 3개짜리도 뭐 만들어 본다면은 자, 여기서 얘도 지웠는데 이거는 위로 늘리는 거 연습하는 거. 자, 중간에 이렇게 2개 없앴습니다. 3개짜리. 뭐 대충 이렇게. 방법은 동일합니다. 방법은 동일해요. 자, 일단 요것만 볼게요. 자, 얘를 우리가 크기를 그냥 단순하게 비율로 조절하는 것은 스케일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S 스케일해서 그럼 여기 잡고 이렇게 늘리면 되겠네. 또는 뭐 여기를 잡으면은 이런 식으로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한쪽만 내가 늘려봐야 되겠네.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참조시키면 되거든요. 클릭.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괜찮은데 이 두께는 괜찮은데 이 두께가 2배 늘어났겠죠. 그러면은 같은 모델이 아닌 거야. 여기도 동일하게 가늘기를 가져야 되겠죠. 두께를. 그럼 새로 그려야 될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스케일로는 안 되는 거야. 취소. 컨트롤 Z. 자,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이거는 캐드에서 스트레치. 요 부분을 잡아당기면 되죠. 늘리면 되는 거예요. 스케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편집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객체들 선택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윈도우로 선택하면 되는 거죠. 윈도우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무브. 이렇게 늘리는 거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단, 얘가 레드 방향 유지를 해야 되니까 오른쪽 화살표. 이렇게. 그럼 뭐 다 했죠. 그래서 스케일이 아니고 얘는 스트레치다. 스트레치라는 명령어가 스케치업에 없지만은 무브를 이용해서 하는 거다. 무브를 이용해서.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뭐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해서 편집으로 들어가고, 자, 위에 부분 먼저.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 부분 먼저. 이렇게 해서 어디 찍었냐? 정확하게 찍어줘야 됩니다. 쭉 올려서 이렇게 맞닿으면 되고, 다시 선택 도구로
자, 여기 다 선택을 해서 move 이렇게 해서 자, 어디 레드 축 고정 여기까지 여기까지 클릭.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뭐 이거 마찬가지. 더블 클릭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선택하면은 뭐 이것도 되긴 됩니다. 안 되죠, 참. 이 면 때문에 이렇게 선택해 버리면은 이 레드 방향으로 이렇게 전체가 가버립니다. 왜? 이 면이 다 선택이 되잖아요. 이 면이. 이 면도 늘어나야 될 면인데 이렇게 윈도우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윈도우로 선택해주고 자, 무브 도구로 여기까지 해주면 세 개짜리가, 세 칸짜리가 되겠고요. 얘는 위로 올리자. 그러면 자, 뭐 그룹 편집을 해도 되고 더블 클릭을 해도 되고 자, 이렇게 위에 선택해서 자, 무브 저희 때도 뭐 불안하면은 반드시 위로 화살표 클릭을 해서 파랑축에 고정을 시켜주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은 좀 변형된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심지어는 이 실제 이 파는 모델입니다. 이거 모 회사에서 파는 공간 박스인데 이 부품 자체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요 코너 이제 곡선 부분에 이 부품이 있고 판때기가 요 크기 판때기가 있고 요 크기 판때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조립을 해서 내가 한 칸짜리를 만들 수도 있고 두 칸짜리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회사인지는 비밀. 자, 그룹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해서 튜토리얼 6번에서의 이제 모형들을 다 만들어 봤고요. 뭐 그냥 이렇게 일렬로 세워 넣어도 되지만은 뭐 조금 뭐 멋을 부리겠다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놓고 또 얘는 여기서 회전을 시켜 볼까요? Q. 자, 그래서 뭐 요 코너를 찍어도 되고 아무 데나 찍어도 됩니다. 찍어도 이렇게 돌리면 되니까 90도 클릭. 자, 그래서 그리고 얘는 역시 Q 회전시킬 때 뭐 객체에서 여기를 잡아도 되고요. 잠깐만요. 이렇게 했을 때 난 파랑 축으로 반드시 해야 되니까 역시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돌려주면 되겠죠. 자, 90도 클릭. 자, 이때도 수치를 입력하는 게 사실은 제일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그리고 얘는 move 뭐 이쯤에 이렇게 가져오면은 뭐 실제로 여기 방이 하나 만들어진다면은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여기 벽이 있고 여기 벽이 없이는 고정이 안 될 테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공간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저장하겠습니다. 자, 튜토리얼 07 공간 박스 만들기 저장. 자, 이렇게 해서 공간 박스 만들기를 통해서 우리가 복사 그리고 다중 복사의 어떤 개념, 그래서 직렬 배열과 뭐 원형 배열의 형태들을 어떻게 하는지, 또 원형 배열에서는 약간 이제 뭐 머리를 써야 되죠. 이게 몇 개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배열해야 돼요. 각도를 우리가 딱딱 알면은 뭐 6개면은 뭐 60도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또 이게 항상 360도만 돌리는 건 아닙니다. 180도만 우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90도만 필요할 수도 있고 그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 또 어떻게 회전을 시켜서 복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뭐 모델링을 많이 하다 보면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뭐 이런 원리들, 원칙들을 잘 안다면은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튜토리얼 7번 공간 박스 만들기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